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ESG와 환경 강의를 함께 하고 있는 저는 한양여자대학교 ESG 연구소 안지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후 위기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기후 위기에 대한 개념들, 또 환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기후 위기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전지구적인 이 위험 요소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떤 게 위험하고 또 그래서 전지구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기후 위기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지구적인 이 위기, 위험이 어느 정도 도래했는지 또 그래서 유엔과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현재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다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기후위기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통상 기후위기라는 표현도 쓰고요. 기후변화라는 표현도 씁니다. 최초의 기후변화라는 개념이 기후변화 협약에서 시작됐는데요. 이거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전체 대기의 성분을 바꾸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시간 동안 관찰된 자연적 기후 변동을 포함한 기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게 좀 어렵나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지나친 온실 효과로 인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벌어지는 것을 기후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 살펴볼게요. 기후 변화란 뭐냐? 일단 인간의 어떤 활동에 의해서 기후 변화를 만드는 것을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이 자연 생태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기후의 변화. 뭐 다시 말하면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있게 되면 겨울이 오는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사계절의 변화의 기후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활동에 의한 그 인간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전체 대기의 어떤 성분을 바꾸면서 일으키는 그런 바꾸는 것을 촉발하고 촉진하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이 뭐다? 그것이 기후변화다. 그런데 우리 기후위기라는 얘기는 왜 나올까요, 여러분? 기후위기라는 것은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기후변화라는 표현보다는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인간의 활동이 뭐냐, 인간의 어떤 활동들이냐, 이것들 우리가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먼저 이 지구 온난화가 뭐지? 온실 효과가 뭐지? 여러분 조금 이해 안 되실 텐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제가 이제 주황색 원 두 개로 만들어 놓은 것이 태양입니다. 태양. 태양은 지구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쏩니다. 우리가 보통 햇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를 향해서 내리비치면 그러면 내리비치는 것의 대부분은 대기권을 통과해서 지구 지표면에 닿게 됩니다. 지구 지표면에 닿고 이 중에 70% 이상은 어디로? 대기권 밖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온실가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복사 에너지, 다시 말하면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지구의 지표면이나 지구의 뭐 다양한 것들에 닿아서 다시 대기권 밖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는 것을 지구 온난화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뜨거워지겠죠. 그러니까 지나친 온실 효과로 인한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이 온실가스에 의해서 태양열부터 지구 지표면에 도달하는 그런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방출되지 않는, 배출되지 않는 행위를 일컬어서 지구 온난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네, 좀 이해되신 걸로 알고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촉진자가 온실 효과를 이루는 온실가스인데요. 이 6대 온실가스가 있습니다. 먼저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의 88.6%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왜 발생하냐? 산림 벌채, 에너지 사용, 에너지 사용을 급격하게 했을 때요. 그 다음에 석탄과 석유 연료 등을 연소하면서 나오는 가스가 이산화탄소입니다. 화석연료의 연소 등에 의해서,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나타나는 바로 그 가스가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그래서 대기 중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게 되고, 이것이 온실가스를 이루는 가장 큰 온실가스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메탄입니다. 메탄은 가축사육 또는 습지, 논, 음식물 쓰레기 또는 쓰레기 더미 등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메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지표면에 많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 지표면에 응축되어 있었던 메탄이 외부로 분출되게 되고, 그 분출되는 것이 온실가스를 또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산화탄소보다 메탄이 80배 정도 햇볕, 그러니까 햇빛 중에 적외선을 흡수하는 것인데요. 적외선을 흡수하는 비율이 80배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탄이 비율은 4.8%, 그러니까 20배도 안 돼요. 그렇죠? 예, 20배 적지만 이산화탄소보다, 그러나 그 효과는 훨씬 더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불화탄소나 과불화탄소, 그 다음에 육불화학 같은 것들이 실제로 에어컨 냉매나 스프레이에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과불화탄소는 반도체 세정제 등에서 발생하고, 육불화학은 변압기, 절연개폐 장치 등의 절연체 등에서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양을 경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유기화학 비료들을 사용하잖아요. 이 유기화학 비료의 성분으로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기 중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6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학, 아산화질소까지 지구의 온난화를 촉진하는 이 온실가스가 여전히 지구의 기후 위기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후변화의 정의가 뭐였죠? 인간의 어떤 활동에 의해서 뭔가 예측 가능하고 일정하게 볼 수 있는 기후의 변화를 일으킨다면 그것이 바로 기후변화다. 그리고 그 기후변화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네, 그렇죠. 기후위기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 왼쪽에 보시면 인간의 활동이 있고요. 가운데는 기후변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엔 주요 기후변화의 특징이 있고, 실제로 그런 특징들에 의해서, 기후변화에 의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간의 활동입니다. 인간의 활동, 도시화, 산림을 벌채하고 농업 토지를 개간하고 대규모로, 불침투성 표면이 점점 더 많아지는 행위, 이러면서 이제 토지 이용이 변경되죠. 토지의 사용 방법들이 변경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탄소순환계의 이상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CO2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렇죠? 도시화가 되고 산림이 벌채하는 과정에서 태우고 뭔가 연소시키니까 당연히 CO2가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대기 중에 있는 탄소의 양들이 변하게 되니까 탄소순환계가 이상이 생깁니다. 그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살펴봅시다. 화석연료를 연소하죠.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것은 잘 보시면 전기, 농업, 비료, 발전소, 산업, 화학약품, 시멘트 등등과 연결되어 있고요. 또 에너지 생산과 관련되어 있고, 난방이나 항공 운행이나 교통, 차량, 트럭, 선박, 화물 등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화석연료를 연소해서 사용하니까 이로 인해서 온실가스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온실가스들에 의해서 기후변화 과정이 어떤 게 일어나죠? 온실가스 효과가 일어납니다. 온실가스 효과라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네, 지표면에 와서 복사에너지가 튕겨서 나가는 태양열 중에, 빛 중에 여기서 적외선을 온실가스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구온난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어떤 기후변화의 특징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요. 먼저 빙하들, 빙모들이 점점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빙하가 녹으니까 수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온이 점점 더 따뜻해지고 염도는 약화되겠죠. 그렇죠. 물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자,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구름의 변화가 생겨요. 구름의 변화. 그러면 이 빙하가 녹고 이 구름의 변화가 강수량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강수량의 변화. 그러면 또 이로 인해서 또 빙하가 녹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되게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빙하가 녹으면 수온과 염도에 이상이 생기고 염도에 이상이 생기니까 해양 순환계에 이변이 생깁니다. 해양 순환계, 다시 말하면 해양의 그 기후의 순환계가 이상이 생기니까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요. 또 강수량의 변화가 일어나고, 강수량의 변화는 염도를 낮추는 효과가 또 있고요. 이것들이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 해양 순환계의 이변은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급격한 기후 변화를 또 일으킵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를 일으켜요. 자, 그럼 이제 돌아와서요. 이 구름의 변화가 또 강수량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온실가스 효과를 좀 더 어떻게 한다? 극대화시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주요 기후변화의 특징인 거예요. 잘 보시면 문제가 순환됩니다. 단 한 곳에 문제가 머물러 있지 않고 순환됩니다. 지구온난화가 구름의 변화를 일으키고 빙하를 녹이고 또 구름의 변화가 강수량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빙하를 녹이고, 그래서 빙하가 녹기 때문에 수온이 달라지고 또 수온이 달라지니까 또 빙하가 녹게 되는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사회의 어떤 위험 요소는 잘 보시면 해수면 상승이 일어난다면 먼저 환경 난민들, 그렇겠죠. 해수면이 상승되면 우리가 보통 바닷가 근처 그 해수면이 낮은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난민들이 만들어지고요. 자, 두 번째, 해수면이 높아지게 되면 해안 습지가 없어져요. 해안에 있는 습지들이. 그리고 전통 생활 방식의 위험을 느끼게 되죠, 사람들이. 이 역시도 난민화되게 됩니다. 그렇겠죠. 또 해수면이 상승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질병이 확산돼요. 전염병과 설사병이 일어나고 또 심장호흡계의 질환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호흡계의 질환들이 많아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죠. 사상자가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또 볼까요? 이 계절풍의 변화, 다시 말하면 기후변화의 특징 중에 하나 계절풍의 변화가 있는데요. 계절풍의 변화는 바람이 바뀌는 겁니다. 바람이 바뀌게 되면 생계형 농업이나 어업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고요. 그러면 영양실조를 초래하게 되고, 영양실조는 질병의 확산과 기아로서 나눠지게 되고요. 기아는 다시 사상자를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그 지구온난화 말고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또 환경 난민이 생기고 사상자가 생기고 경제가 망가지고 생물군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네, 산호들의 백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해안 습지가 소실되면, 네, 해안 습지가 또 소실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해안 습지가 소실되면 가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사이클론이 발생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산불이 발생할 요소들이 많아집니다. 자, 인간의 활동, 기후변화와 관련된 인간의 활동은 토지 이용을 변경하고 화석연료를 많이 생산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로 인해서 기후변화 과정이 일어나고 기후변화 때문에 실제로 이상 현상들이 일어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주요 위험 요소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네. 더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지구의 현상들을 제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먼저 홍수. 홍수는 왼쪽부터 쭉 보면 2005년도에 뉴올리언스 허리케인이 등장하죠. 예, 그래서 사망과 실종 2,541명이 죽거나 실종됐고요. 그 다음에 거의 100조 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남미는 볼리비아에서 이제 마이너스 20도의 한파로 물고기 600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고요. 브라질에서는 집중호우 때문에 홍수와 산사태로 500명 이상이 죽기도 했습니다. 유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유럽은 2022년에 유럽 역사 가장 더운 여름으로 6만 1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스페인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국가 전체 물 저장량의 80%를 소진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동북부는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2024년에 맞았습니다. 270만 명에 달하는 실향민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510만 명이 영양 부족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문제도 심각하고요. 인도에서도 50도 이상의 폭염으로 1,5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쪽 태국으로 와볼게요. 태국에서는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 그리고 21의 주가 가뭄 피해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밖에 언급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기후위기 때문에 벌어지는 전 지구적 위험이 심각하죠. 네, 그럼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후위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어려움을 전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자연재해 발생 건수를 살펴보니까 가장 높은 게 뭐죠, 여러분? 네, 한번 살펴보세요. 홍수입니다. 홍수가 44%고요. 그 다음에 태풍이 35%. 그리고 6%대가 뭐가 있죠? 네, 그렇죠. 산사태나 가뭄이 있습니다. 홍수와 태풍, 이거는 비바람을 동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관련된 것들. 그만큼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그 기후 변화는 물과 관련된 문제를 좀 많이 일으킨다. 이런 정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